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13강, 우리가 제2장 유통정보관리, 제1절 점포, 매장 레이아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지 이제 보는데요. 자, 제1절 점포 매장 레이아웃. 첫 번째 이제 밑에 그 의와 의미가 있는데, 밑에 이제 레이아웃의 의미는 갈게요. 자, 레이아웃은 매장과 통로, 그다음에 진열장 및 상품 등과 점포의 시설들의 적절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매장에 우리가 고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고객의 심리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점포 레이아웃의 설계의 기본 원칙은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그 모두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조 형태 이것이 이제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유도해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또 설계해야 되고요.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해야 한다. 구매할 그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고객 동선을 또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객 동선과 조업원의 동선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이 가능한 적도록 구성되어야 됩니다. 최소로. 이 고객이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종업원의 동선은 가급적 보행거리가 짧도록 구성이 돼야 되고요. 짧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이동 동선은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밑에 점포 레이아웃의 형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형태. 여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건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격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격자형. 그래서 얘는 설비나 통로를 반복적인 패턴의 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상품은 직선형으로 병렬 배치해 고객해서 고객들이 지나는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죠. 자, 공간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공간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우리가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마켓, 그 다음에 편의점이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기둥이 많은 구조죠. 기둥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도 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통로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 필요 면적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면적을 최소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프리 플로우형입니다. 프리 플로우형. 자, 이거는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얘는 자유형 배치는 일련의 원형, 팔각형, 타원형, U자형 패턴으로 이 비대칭적으로 배치해서 고객이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판매 공간 전면의 전체 패턴을 바꾸지 않고서도 집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축소하거나 확장이 가능하죠. 그다음 상품이 고객에 많이 노출되지만 격자형에 비해서 더 공간 생산성이 낮아요. 공간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전문 매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션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적인 브랜드죠. 요런 게 된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여러 개의 매장들이 있는 대형 점포에 주로 활용된다. 대형 점포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가장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프형입니다. 루프형.
자, 우리가 루프형은 이 레이아웃은 부티크 레이아웃이라고도 하고 경주로형이라고도 해요. 경주로형. 자, 그래서 굴곡 통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점포 내부가 경주로처럼 뻗어나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를 따라서 매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융통성 상품의 노출성. 제품을 최대한 우리가 노출시키는 거죠. 최대한 노출시켜서 고객 편리성, 상품의 개별 매장성 등 장점으로 백화점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백화점. 그래서 매장이 주통로 쪽을 향하고 있다. 고객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쇼핑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어디에서 우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정도는 우리가 문제 정도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주석이 보시면 자, 루프형은 고객으로 하여금 점포 안에 여러 소형 매장, 부티크 등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루프형 레이아웃에서는 일반적으로 점포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며 모든 매장들은 주로 통로변에 위치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루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 내에서는 고객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주 통로는 표면이나 색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제2절에 점포 공간 및 환경관리입니다. 일단 제목을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로 가시면 제2절입니다. 제2절 점포 공간 및 환경관리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매장의 공간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블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버블 계획은 전반적으로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또는 공간,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등과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을 버블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버블 계획은 소매상의 전략적 목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매상의 점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고객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배치죠. 그 다음에 블록 계획이에요. 얘는 각 세부 구성 부분의 실제 규모, 그 다음에 형태를 세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 버블 계획에서 간략하게 결정된 배치를 점포의 각 세부 구성 부분의 실제 규모와 형태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블록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공간, 그 다음에 기능적 공간 각각은 기능적 필요나 크기에 따라서 배치됩니다. 그래서 버블 계획과 블록 계획은 뭐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자, 이건 좀 어려운 거죠. 플래노그램입니다. 도가 붙일 수 있는데요. 자, 얘는 의의하시면 단순히 상품을 진열대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 공간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는 없다. 특정 상품이 속한 부서 내에서 상품의 진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흔히 플래노그램을 이용한다. 자, 얘는 점포 내에 상품을 진열할 때 상품이 각각 어디에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지침서 또는 계획서, 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한번 초짜가 됐었는데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재고, 유지 단위는 박스 쳐놓고 별표, SKU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품목들이 우리가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 이게 키포인트예요. 배치를 파악한다. 그래서 세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의 유용성은 밑에 보시면은 이 플래노그램은
진열 공간의 생산성 평가 시에 수단으로 활용되며 플레이그램으로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배치, 위치, 변화 등을 실험할 수 있죠. 도표 나타나니까. 어떻게 배치했는지, 어떤 제품 계열을 수익이 높은지, 파트별, 통로별, 부서별, 제품별 수익성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배치라는 것은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비누다, 여기는 샴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사전 사후 재무평가, 부서별로 필요한 고정 구조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121페이지 여러 가지 변화, 배치, 전시, 할인, 뭐 쿠폰 등 다른 판매 변화를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선반에서의 실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 포장에 대한 테스트고요. 자, 매장의 환경 관리라는 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매장의 내부와 외부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그 외부 관리라는 건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은 이제 입지 환경이나 상권 환경 같은 게 얘기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시설과 우리가 그 상품입니다. 그 시설 환경은 고객과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나 종업원의 편의시설들을 말합니다. 점포는 상품을 전개하는 상품 환경이므로 이 상품 환경은 상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상품의 진열이나 인테리어, 집기 및 지별 도구 등을 판매와 연결시키고자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바꾸겠습니다. 제 3절에 가시면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상품 진열에 대해서 나오네요. 상품 진열. 자, 그래서 밑에 진열에 대한 이해, 진열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해서 제품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를 설치, 배치, 제품 배치하고 상품 배열하는 게 진열, 디스플레이예요. 그럼 우리가 이 머천다이징 프레젠테이션을 미처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중요한데요. 보통 비주얼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VP는 보여주기. 그래서 연출과 테마의 종합 표현입니다.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PP는 판매 유도예요. PP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IP는 개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판매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VP는 보여주기, PP는 판매 유도, IP는 판매의 기능. 이 정도는 염두에 밑줄쳐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중요성은 백화점이나 우리가 전문점은 특히 진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보시면 셀프 서비스 방식을 어떻습니까? 비록 크게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진열의 기술인데요. 자,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고 직접 픽업하고 카트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밑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대면 판매 방식은 판매원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고 권장 판매를 하지만 이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은 제품 스스로 진열된 상품에서 우리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어필이라는 건 소비자가 스스로 이 진열된 상품을 구매 유도하는 게 어필이에요. 이 소비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진열의 효과도 그냥 밑줄만. 제품의 진열과 매장의 장식은 점포의 이미지를 높이고 매력을 향상시켜 매출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판매 비결이죠. 그래서 이 진열이라는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소매점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매업이 아니에요. 지르놓고 진열이 중요하니까 소매점 자체에 있어서는 포장보다 진열이 더 중요한 판매 기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 문제. 그럼 진열은 직접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광고 메시지가 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전국적인 우리가 광고 정책의 최종 우리가 단계이다. 진열은 소매업자는 물론 제조업자, 도매업자에 있어서 중요한 광고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진열은 고객의 내점 동기, 우리 매장에 오게끔 하는 거죠. 촉진하고, 충동 구매, 그 다음에 계속 구매, 해상 구매, 기회를 높여서
제품뿐만 아니라 점포 전체를 팔겠다는 데까지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라든지 스파, SPA, H&M 이같이 패션 의류 매장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진열의 변천은 그냥 밑줄만. 미국 등 유통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상품 진열 기법을 발굴해서 상품 진열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진열 기법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잘 보이게 하는 측면이 강조된 진열인데, 즉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무너지면 큰일 나죠. 손에 잡기 쉽고 고르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상품 지식이나 요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느낌이 좋은 청결감,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좋은 수익성이나 로스, 효율적인 작업, 가격에 호소한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앞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하고 즐거움이 있는 맛과 질을 알 수 있는, 냄새로 알 수 있어야 하고 듣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이 움직여야 하는 계절감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진열에 설득이 있어야 하는 그 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열은 이제 오감을 자주 느끼고 즐거움, 계절감, 설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주석이 보시면 현재의 진열 방식은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생산성과 가격에 호소하는 부분이 크다. 근데 앞으로는 맛과 질, 냄새, 시청각적 자극 등의 오감이 또 즐거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절감 등의 감각적인 부분에서 설득력을 형성하는 방법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진열은 이제 오감을 자주 따져봐야 되고 즐거움이나 계절감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123페이지 가시면, 자, 123페이지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 나올 것 같아요. 4번에 진열의 요소는 체크해 보세요. 우리 객관식의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뜰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진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열의 기본 요소는 진열의 요소는 무엇, 품목, 무엇을, 진열의 양, 얼마나, 진열의 위치, 어디에, 형태, 어떤 형태, 케이스가 얼굴이잖아요. 어느 면을 보이게, 그죠? 물건의 면이죠. 이루어지냐. 우선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진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진열 위치나 형태, 진열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데, 첫 번째 용어가 페이싱이에요. 그래서 얘는 메인 페이스는 이제 상품이며, 상표가 붙어 있는 쪽을 얼굴로 합니다. 무슨 우유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상품의 얼굴을 소비자에게 정면으로 향하도록 진열해요. 그래서 페이싱은 특정 상품을 가로로 몇 개 진열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진열량 모두를 이제 페이스의 수는 페이싱이라고도 하고, 자, 이는 깊이의 진열이 아닌 넓이의 진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매장 전체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페이스 효과, 그래서 페이스의 증감이 판매량이 미치는 효과를 따져 팔리는 만큼의 페이스 수를 진열하고, 잘 팔리는 것은 고회전 상품의 페이스를 확대해 진열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잘 팔린다 그러면 더 길게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잘 팔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페이싱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핑과 조닝이에요. 자, 이건 뭐냐? 자, 진열에서 그리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 123페이지 각 상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품목끼리 모아서 관련 상품끼리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 품목을 묶은 거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넘기시면은 조닝이라는 게 있어요. 조닝. 그래서 조닝이란 각 묶음의 배치를 말한다. 그래서 그룹 단위, 매출 구성비, 그룹 긴 연간, 용도별을 생각해서 각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고, 입구냐. 자, 입구에는 잘 팔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그냥 이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앞에 가시면 첨가나 채소, 과일, 늘상 사야 되는 게 많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야 되니까. 구석은 이제 가끔 가다 팔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정하고 각 부분에 어떻게 스페이스를 할당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품목별 관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열을 위해서는 우리가 품목별 관리가 필요하죠. 자, 품목 관리는 부동상품. 자, 부동상품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건 퇴치시켜야죠. 퇴치. 그 다음 매장에 안 팔리는 부동상품이 많다면 판매가 부진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상품이 많아지면 신상품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진열 장소와 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재고 처리를 위로 당초 이익 계획을 차질을 일으키고 또 라벨의 어떤 그 변색이나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불필요한 노동력이 또 투입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색 변경입니다. 구색 변경.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BC 분석이죠. 그러니까 파레토 분석, ABC 분석.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파레토 법칙. 자, 그래서 A 품목. 자, A 품목이 있다. 매출이 뭐 20%가 A 품목이 있는데 차지하는 게 20%인데 매출이 뭐 87%가 올린다.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을 봅니다. 빨리빨리 나가는. 그래서 A, B, C를 봤을 때 뭐 A가 회전율이 높고 매출액이 많이 올린다. C는 적고 적게 올린다. 여기에 중점을 가야죠. 그래서 구색 변경은 이제 ABC 분석을 통해서 구색을 변경해서 여기서 이제 ABC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열의 요소, 그죠? 페이싱, 그 다음에 그룹핑과 조닝. 그룹핑은 이제 조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각 묶음의 배치죠.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입구냐, 구석이냐. 그래서 입구는 뭐 A 품목, 구석은 뭐 B 품목 이렇게 보시고 품목별 관리.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가 구색 변경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열의 기본 조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보실 내용이긴 해요. 순서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진열의 기본 조건. 그래서 진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진열할 때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 진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우리가 프로세스가 I다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AIDA. 그래서 I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그리고 이 원칙은 이제 광고에 많이 써요. 광고나 윈도우 진열에는 이제 기억이 추가돼요. 우리가 그 A, I, D, M, A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포 내, 점내 진열의 확신, 컨피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컨빅션. 그래서 이 추가돼서 우리가 A, I, D, C, A의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 가시면 우리가 A, I, 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칙입니다. 자, 얘는 이제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랜드 홀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적용하는 소비자의 심리 프로세스이지만 우리가 윈도우 디스플레이, 윈도우 진열에도 함께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 A가 어텐션이에요. 똑같죠? 주목입니다. I다. 그래서 그 매장에 들어오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대량으로 진열, 연출하고 탑보드나 플랜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시해야 되고요. 인터레스트는 흥미입니다. 즉, 이 매대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POP, 또한 아이캐쳐, 상품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디자이어, 욕구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 즉 매장 내 상품을 비교 선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 상품끼리 그룹핑을 해서
눈에 띄기 쉽도록 진열하고 향기와 맛 등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시식이나 경보품 제공 등을 통해서 직접 소구하거나 기업을 통해서 충동 구매를 부르킵니다. 메모리가 들어가죠.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강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구매 행동. 그래서 그 매장에서 우리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최종적인 구입 결정이 이룰수록 매장의 분위기, 진열, 상품 설명, POP, 가격표 등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AIDCA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메모리를 아까 이제 컨피던스, 우리가 컨빅션, 확신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점내 진열에 대해서 확신을 더 추가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진열 방법은 그냥 읽어볼게요. 보기 쉽게 해야 되잖아요.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손으로 잡기 쉬워야 되고, 빨리 판매되는 품목부터 배열해야 됩니다. 점내 진열에는 이제 고가의 상품부터, 그리고 판매가 빨리 되는 상품부터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격 표시를 잘해야 되죠. 가격이 잘 보이거나 쉽게 눈에 띄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상황에 맞는, 그죠? 상황에 맞는 그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인 상황, 여름에는 수박, 겨울엔 스키, 이런 분위기. 진열 상품을 연출한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상품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게 연출해야 되고요. 자, 상품에 관한 관련성을 가질 것. 같은 종류의 상품은 그룹별로 디스플레이하고, 그 상품과 관계 있는 상품은 공간을 집중 전시해야 되고, 고객의 주목을 분리시킵니다. 모방에 의한 주목 유도를 하고, 예컨대 마네킹의 포즈는 이제 고객의 주목을 분리시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고요. 자, 집시 포인트를 진열한다. 진열된 상품에 고객들이 시선이 몰리게 된다. 그 상품은 물론 주변에 배치되도록 판매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열에 대한 형식이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열의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13강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4강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일단 이번 시간 했던 거 핵심적인 것만 갈게요. 그래서 118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자, 우리가 점포 레이아웃의 형태 정도는 알아주세요. 격자형, 프리프로형, 루프형 어떤 것이며 또 이거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며 어느 점포에 유리하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120페이지 플래노그램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그죠? 우리가 그 재고 유지 단위 품목들이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하는 세부적인 그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진열에서는 자, 쭉 넘기셔서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 가시면 진열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그 다음에 홈몇별 관리, 구색 변경들이 이제 시험 문제 오지선다 보니까 아닌 거를 내거나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거고요. 진열의 기본 조건은 우리가 아이다라든지 AIDMA, 그 다음에 AIDCA, M과 C를 바꿨죠. 바람직한 이제 진열의 방법은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에 하실 진열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열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실 내용이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예습을 한다면 다음에 진열의 형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열 형식과 그 다음에 POP 진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와 이제 POP 진열, 그래서 기본적인 진열 형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물어보고, 자, POP라는 자체는 포인트 오브 우리가 어떻습니까? 펄체이스, 우리가 구매 시점이라는 거죠. 아까 POP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열의 형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가죠.